여야의 입장들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여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사건의 진상과는 무관한 공익신고자와 박지원 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일터의 삼류 정치 포도를 쓰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국정원장을 끌어들인 물타기 역시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래에서 오는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무슨 고발 사주 사건을 공작을 한단 말입니까? 강도를 잡아놨더니 신고 누가 했느냐 호들갑 떠는 건 공당의 도리가 아닌 거죠. 이게 장난도 아니고 가십거리 가지고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건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 하는 꼼수이죠. 자, 하지만 야당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기 전날의 한 행동을 야당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8월 11일 국가정보원장이 제보자를 만난 시점 바로 앞과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의 캡처가 이뤄진 정황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노종의 코칭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조성은 씨가 아니라 국정원장의 입으로 해명을 진행하십시오. 제가 또 하나 제보 받았거든요. 조성은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 전문입니다. 윤석열에 의한 고발 사주가 아니라 박지원에 의한 정치공작 사주다. 이렇게 규정 지어도 무리가 없겠죠. 무언가 모종의 업무가 진행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박지원, 조성은 민주당의 삼위일체 정치공작 공동체가 그 지실이 아닌가.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도 전에 박지원 원장을 만나서 그리고 박 원장을 만나기 전날 조성은 씨가 무언가 캡처를 하고 뭔가를 준비했다라는 의혹인데, 자, 일단 김재섭 위원님,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자세히.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박지원 원장을 조성은 씨가 만난 것은 사실이고, 예. 과연 이제 그 자리에서 모종의 소위 말하는 제보 사주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지금 결국 불투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이 드러난 사실과 그다음에 정황만 가지고 일단 판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8월 11일 날, 그러니까 8월 11일에 박지원 원장을 만났다고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전날인 8월 10일 오후 10시에 한 110건의 자료를 다운로드를 핸드폰에 받은 내용도 사실입니다.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전날 조성은 씨가 그렇죠. 핸드폰에 관련 자료를 다운받았는데 그게 100건이 넘어요? 그렇죠. 한 110여 건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것도 사실이죠. 그 다음 날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집중 캡처하고 다음 날 박지원 그렇죠. 원장을 만났다. 좋아요.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아직까지 우리는 미지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그저께였나요? SBS 그 인터뷰 중에서 조성은 씨가 직접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박지원 원장과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닙니다.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해서 친 날짜입니다라는 말을 본인이 직접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드러난 사실과 정황을 봤을 때 8월 10일 이전에 많은 양의 자료를 다운받았다.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바로 전날에. 예. 그리고 실제로 8월 11일에 만남이 이루어졌다. 꽤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라는 예. 것과 이후에 조성은 씨가 한 인터뷰 내용에서 조성은 씨가 이 보도의 날짜가 내가 원했던 날짜와 박지원 원장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정황만 가지고 봤었을 때 과연 이 사적인 자리라고 하지만은 그 호텔 모 식당에서 이루어진 대화 속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수처가 수사를 하든 사실 진상 규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 사실 여부는 아직 불투명해 남아 있지만, 적어도 정황 증거로만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모종의 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조성은 씨가 한 행동과 발언들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100여 건의 자료를 공교롭게도 국정원장을 만나기 하루 전에 왜 그렇게 준비를 했을까? 그리고 SBS 방송에서 했던 발언,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그 발언. 보도 날짜는 원장님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라는 발언과 이게 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야당의 의심인데, 확실히 전재수 의원님. 예.
그냥 이쯤 되면 야당이 이런 의혹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쯤 되면 아마 지금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지금 뭐가 밝혀져야 되고 뭐가 본질인지 뭐가 핵심인지 왜 중요한지 이게 지금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여야 사이에 뜨거운 정치 공방만 남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조차도 이게 뭐 해명해야 될 거 기억 안 난다 그래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본질이 좀 이제 많이 이제 격가지 쪽으로 이제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쉬운 것은 예. 일단 이 여야 사이에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중간에 어떻든 현직 국정원장이 등장하는 것은 예.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12월 달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정보원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국정원법을 개정을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국내 정치에 이용되고 또는 정권을 위해서 봉사하던 그런 국내 정치 개입을 못하게끔 예. 만약에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권력기관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이 와중에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수 있는 박지원 원장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에 좀 이 활로를 좀 찾아봐라. 예. 그다음에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남북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뭔가 좀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임명권자의 의지가 있었는데 이 공방이 어떻든 사실이든 아니든 떠나가지고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이 조성은 씨는 어떻든 그 2020년 4월 달 그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하고 인연이 보니까 이전에 안철수 대표하고 이래저래 국민의당에서 하다가 민주평화당을 창당해서 나오면서 그때도 같이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정치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만나 가지고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정치 공방의 소재로 그냥 소비되는 데 등장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검찰 권력을 혹시 사유화한 것은 아니냐. 그리고 이 고발장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손준정 검사가 작성했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고발장이 결국은 최강욱 의원을 고발하는 데 직접 쓰였고 그 내용이 별반 틀리지 않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자, 이례적으로 여권에서 전재수 의원이 박지원 원장 부적절했다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검사 출신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이 뭐랄까 논쟁적인 이슈는 박지원, 조성은 씨 간에 혹시 이 제보 코칭 의혹, 제보 사주 의혹도 공수처가 똑같이 수사해야 하는 건 아니냐.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이 야당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서 요 정도자 나왔잖아요. 조성은 씨가 한 말, 그 우리 원장님이 원했던 보도 날짜 아니다라는 것하고 박지원 원장 만나기 전에 무언가를 준비했다. 공수처가 똑같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요건은 수사 안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해야 된다. 아까 공익의 사유화를 우리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본질 자체는 검찰이 야당을 이용해서 어떤 검찰권의 공익을 사유화했느냐 이게 사실은 본질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범죄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사실은 본질 자체가 흐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무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와 거의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김학의 우리가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도 그 절차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다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장이 개입했느냐의 여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질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이다 저렇게 보는데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캠프 측에서 고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 차원에서 고발했잖아요. 고발. 조성은 씨가 정치인이에요.
국정원장 자타 공인하는 정치 구단 아닙니까? 그럼 정치인과 정치인이 만나서 지금 어떤 이미 제보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제보와 관련해서 이미 굉장히 조성원 씨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박 원장을 만났고 정치 수양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상의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모는 아니다 할지라도 상의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수사하는 방법. 예. 공수처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박지원 원장은 사실은 국가원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뭐 휴대폰 내역이랄지 뭐 출입 내역이랄지 업무 추진비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어막을 칠 수가 있어요. 이건 국가 기밀과 보안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미 조성원 씨의 휴대폰이 공수처에 가 있잖아요. 그 공수처에서 이미 포렌식 했어요. 그걸 근거로 김웅원 실 압수수색하고 손준성 검사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해서 이걸 폭발했으면 디지털 포렌식이 어렵겠지만 휴대폰의 내역을 전체를 조사해 보면 둘이 통화한 내역이 있을 거고 SNS에 주고받은 것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간단하네요, 수사 방법은. 그렇죠. 국정원장이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방인 조성은 씨와 관련된 자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 출신의 베테랑 검찰 출신의 수사 꿀팁까지 한번 좀 들어봤고 김관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